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랜만에 만나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좀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좀 예.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국회 지금 들어온 지도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인데,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지금 강제로 통과시키려고 있는 방송법을 막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제가 당의 규제개혁 추진단장을 하기 때문에, 네. 며칠 전에 이제 관련 부처 산업부 국토부하고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산업단지 뭐 조성을 빨리 한다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의 산업단지 규제개혁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단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있어서 이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규제개혁 추진단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세무회계에 관련돼서 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3.3 이용하는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규제개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 방에 이제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약 관련돼서 간담회를 했는데, 의외로 지금 파킨슨병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통계가 한 12만, 14만 정도 되거든요. 파킨슨병이 정신질환과 관련이 퇴행성 정신질환이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횡단보도 건너가기가 두렵다. 왜냐면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차가 막 빵빵거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도 많이 겪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이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약 관련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어쨌든 제 방에는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관련된 부처들하고 다양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요즘 정치권이 맨날 싸우기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게 정치의 또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시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묻히고 있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네요. 주로 이제 언론이 비치는 게 주로 이제 뭐 본회의장이나 상임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법이나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어떤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좀 개선하고 보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서는 개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 나름대로는 하겠지만, 특히 저희 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순서를 좀 앞당겨서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답답하다. 특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반대로 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행보에 대해서 뭐 대응이 더 아쉽기도 하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까지도 찾아와서 좀 답답한 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민의힘이 이런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 젊은 시각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소수당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철저하게 다수결의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좀 한계가 좀 있고, 두 번째는 의원 개개인마다 여당에 맞게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치열하고 좀 더 치밀한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감히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비록 저희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회 소수 여당이라는 이런 한계에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더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야지 저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자양무도한 민주당하고 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바뀐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더욱 그 대표를 중심으로 당 소속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제 의원님께 좀 감사드리는 게 항상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꼭 이건 꼭 시청자분들께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네. 할 경우에 이제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네.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방송에 나가서 네.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임해 주시는 게 네. 국민들과의 이런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송교 대표한테 참 감사하는 것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만났지만 이렇게 젊은 우리 또 송 대표가 이렇게 열심히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도 역할을 하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선거에서 열심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최근에는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의 패널들하고도 좀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KBS나 MBC나 채널 자체도 저희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이런 어떤 구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이 운동장에서 싸우는 플레이어들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라도 좀 나가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항의하고 있는데 근데 참 이게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김재원 우리 최고위원 사례도 봤듯이 참 유언 부담도 참 크거든요. 그래서 방송 나갈 때마다 항상 긴장되기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이러한 그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댓글로도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7박 9일 이제 방미 국빈 초청의 이렇게 일정이 이틀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것은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12년 만이죠. 국빈 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모든 비용을 미국에서 부담합니다. 모든 비용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 때 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뭐 대통령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상하원 합동 뭐 연설이라든지 이번에는 제가 근데 아주 특이하게 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끝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최첨단 CEO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CEO들과 이런 어떤 미팅을 이렇게 뭐 가지게 했다. 뭐 이런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또 미국 최고 또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서 또 대학생들 상대로 또 강연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제 갑자기 든 생각이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일어난 뭐 미국 도청, 감청 이런 의혹을 또 연결을 지어서 또 한미 관계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영향이 좀 이번에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미국 측에서 대통령실 도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건 주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당연히 이제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그걸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질이라든지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당연히 우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지금 좌파 언론들에서는 사실은 이번 방문의 어떤 본질적인 면,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면은 결국은 경제 협력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기적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을 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이렇게 뒷받침을 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글을 가지고 뭐 도청도 한 가지 사실이겠습니다만 또 네. 대통령께서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예. 이제 인터뷰한 그거를 일부분을 싹둑 잘라가지고 네. 비판을 한다는 라든지 이런 어떤 시각이 저는 참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제1당으로서 할 역할은 아니다. 네. 정치 격언에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politics stop at the water's edge. 한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치는 water's edge, 네. 물가, 해안가에서 멈춘다, 스탑한다는 말인데 네. 정쟁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있지 그 외국에 나가게 되면 멈춘다. 즉 정쟁은 외국에서는 멈추면서 외교는 그리고 국익에 대한 것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의 그런 생각인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뭐 하나라도 뭐 이게 무슨 어떤 뭐 그걸 잡아서 완전히 침소봉대해서 그것을 막 비판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도 없으면 가짜 뉴스를 양산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외교 내지는 해외 방문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너무 그 팩트도 아닌 거를 가지고 비판만 하려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어저께 사고도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원영 의원이 왜 윤석열 대통령은 넷플릭스에 투자하냐 이렇게 했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거를 알았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한술 더 떠서 그 넷플릭스가 보통 한 해 투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하는데 그 이미 자연스럽게 투자될 것을 그냥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아니냐. 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과 그 넷플릭스 그 테드 서렌도스 회장이 미팅하는 걸 이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CEO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16년도부터 2022년 6년 동안 투자한 금액보다 자기가 발표한 그 3조 2천억 이게 2배는 더 많이 투자하겠다. 향후 4년 안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액수를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앞으로 4년 동안에 2배 이상 한다니까 1년 기준으로 보면은 3배 이상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양희은영 의원이 또 완전히 팩트에 어긋난 가짜 뉴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과일 중에서 송 대표 뭘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글쎄요. 저는 사과를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네. 아니, 가짜뉴스라면 사과를 안 해요. 장경태 의원, 빈곤 포론으로 유명한 장경태 의원이 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화나를 어린이를 안고 하는 이걸 보고 또 조명을 해서 연출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명백히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지금 검찰로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과하는 거 없습니다. 참 물론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 사과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사과하지 않은 게 정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나서서 내가 봐도 조명 맞는 것 같다. 나도 수사해라. 이렇게 또 이렇게 입장을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